안녕하세요. 닥터콤입니다. 오늘은 RS232의 어떤 신호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호선이 어떤 식으로, 어떤 로직을 갖고, 어떤 크기를 갖고 전달되는지, 받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RS232 신호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RS232 신호선은 보통 이 페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말소리를 또 듣기 위한 귀가 있겠죠. 그래서 말과 입과 귀가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신호선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TXD와 RXD가 그 쌍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TXD는 Transmit Data라고 해서 내가 시리얼 데이터를 내보내는 그런 신호선이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RxD는 Receive Data라고 해서 그 시리얼 신호를 거꾸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신호선이 되겠습니다. 또 요 DTR과 DSR도 또 페어로 입과 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DTR은 데이터 터미널 레디라고 해서 어떤 장치가 파워가 들어가면 이제 뭐 가동이 되고 초기화가 된 다음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 상대방 장비한테 난 켜져 있고 지금 초기화했는데 문제가 없는 상태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DSR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의 상태를 내가 듣기 위한 그런 신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장비가 켜져 있는지, 초기화를 했는데 크게 이상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신호선이 되겠죠. 그리고 요 밑에 보시는 RTS와 CTS도 또 페어가 됩니다. 그래서 입과 귀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RTS와 CTS 신호인데요. 이 RTS 신호는 제가 여기 좀 잘못 썼어요. 원래는 Ready to Send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Request to Send입니다. Request to Send 해서 보낼 거 있으면 보내봐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지금 수신할 상태가 됐으니까 너 보낼 거 있으면 언제든지 있으면 나한테 보내도 돼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 신호를 만약에 인버팅 시키면 보내지 마 이런 거죠. 나 지금 받을 수 없어 이런 상태를 내가 지금 수신이 가능한 상태인지 불가능한 상태인지를 상대방에게 알려주기 위한 신호입니다. 그러면 나는 데이터를 상대방한테 보내야 되는데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또 알아야겠죠. 그 신호가 이 귀에 해당하는 CTS 신호입니다. 그래서 Clear to Send라고 하는데 이름은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 약간 제가 설명한 걸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DCD, RI, GND 이렇게 해서 총 9가닥의 신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DCD와 RI 같은 경우에는 이 모뎀하고 이제 연결될 때 사용되는 신호들이라 요즘은 모뎀이랑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신호들은 잘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어쨌든 간 우리가 모뎀을 쓸 때는 기존에 그 PSTN이라고 해서 공중전화망을 이용해서 우리가 통신까지 했었었는데요. 어떤 이쪽 단말과 이쪽 단말이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호가 연결이 돼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통신 루트가 선로가 딱 회로적으로 딱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초창기에는 이제 전화 교환원들이 어떤 걸 했냐면 전화가 오면 내가 누구누구랑 통화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코드를 직접 이렇게 딱 연결해주는 그런 일을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어쨌든 간 이쪽에서부터 이쪽 끝까지 통신 선로가 연결이 되면 이 그 데이터 캐리어가 날라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음성 신호를 날라주는 캐리어 신호가 붕 하고 날려요. 우리가 수화기를 둘 때 웅 하는 소리가 들리죠? 그 소리가 바로 캐리어 소리인데요. 어쨌든 그 데이터 캐리어 신호가 내 귀에 들린다는 이야기는 저쪽이랑 네트워크상으로, 선로상으로 연결이 되었다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신호선입니다. 그리고 RI라고 하는 신호는 링 인디케이터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화가 오면 뜨르릉 하는 신호를 이제 알려주는 신호죠. 그래서 전화가 왔음을 알려주는 그런 입력 신호가 이제 RI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간단하게 제가 좀 요약을 쭉 했는데요. 뭐 조금 천천히 영상을 보시면서 거기 써놓은 글을 읽어보셔도 좋겠어요. 어쨌든 간 TXD와 RXD는
이게 입이고 귀이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내고 데이터를 받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장비 초기화 상태나 송수신 가능 상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크게 장비가 고장이 안 났고 나 지금 켜져 있어 정도를 알려주는 신호가 이 DTR과 DSR의 이 페어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수신 가능 상태를 알려주는 RTS와 CTS 신호가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뭐 플로우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신호가 바로 이 RTS와 CTS 신호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논의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232 신호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각각의 신호선이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움직이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예전에 그 UART라고 하는 컨트롤러는 어떤 조금 신호가 PCB 상에서만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의 신호이기 때문에 이 신호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뭔가 증폭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증폭하는 역할을 하는 IC가 트랜시버 IC다. 아니면 뭐 드라이버 IC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라인 트랜시버라고 하는 IC를 통해서 우리가 통신거리를 멀게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로직 레벨을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쪽 레벨에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쪽 레벨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시리얼 프레임 그 파형 있잖아요. 아이들에서부터 스타트 비트, 그 다음에 데이터, 뭐 페리티, 뭐 이런 그림들. 되게 아마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그 파형이 어디 파형이냐면 바로 이곳에서 나타나는 파형이에요. 이 UART에서 나오는 파형. 그러나 이쪽 라인 트랜시버 건너편에 가서는 약간 파형의 크기라든가 뭐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이렇게 UART 신호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UART에서는 0에서 한 5V나 0에서 3.3V 정도의 레벨의 신호가 왔다 갔다 하죠. 자, 그런데 이쪽을 보시면 트랜시버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디지털 논리 회로에서 배우는 이제 기호인데요. 이거는 인버터입니다. 그래서 위상이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이 들어가면 이쪽에서는 0이 나오고 0을 넣으면 1이 나오고 이런 식의 동작을 하는 게 바로 이런 인버터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위상이 여기를 통과하면 트랜시버를 통과하면 위상이 거꾸로 반대로 뒤집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5V였던 게 여기 가면 마이너스 7V 정도로.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게 로직 1 마크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거꾸로 이쪽에 가서는 이 0보다 작은 볼테지가 나왔을 때 마크 로직 1이라는 것이 되고요. 이 위로 올라왔을 때 스페이스 로직 0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랑 완전히 위상이 달라지면서 신호 크기도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반대로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호가 위상이 완전 반대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서도 위상이 이렇게 반대로. 그러나 여기 로직이 이쪽에서는 0보다 작을 때가 뭐 1인데 0보다 클 때가 0이고 근데 이쪽은 거꾸로 0일 때는 0이고 위보다 0보다 클 때는 로직 1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크 스페이스 그 논리가 약간 같이 뒤집어지면서 신호 크기도 달라지면서 전달이 되고 또 수신받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232 로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시리얼 프레임 이제 그 도식인데요. 아이들 신호를 유지하다가 이제 스타트 비트, 그 다음에 데이터, 그 다음에 페리티, 스탑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죠.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0V고 3.3V나 5V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이들일 때는 로직이 1이에요. 그 다음에 스타트 비트가 0으로 뚝 떨어지죠. 근데 이 파형은 어디서 나오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부분, 이 UART 출력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필드상 케이블 232 케이블상에서 떠다니는 그 신호선을 만약에 오실로스코프나 뭐 이런 걸 프로브로 찍어 본다면 뭔가
파형이 우리가 보던 파형이 아니겠죠. 그래서 한번 이 부분 파형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좀 찾아보면요. 이렇게 변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그랬죠? 0보다 작을 때는 로직 1이라고 했죠. 여기 로직 1. 그리고 0보다 클 때는 로직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내지 않을 땐 아이들 상태로 쭉 1을 값을 유지하다가 스타트 비트가 딱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바로 이 스타트 비트 자리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쭉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페리티 나오고, 그 다음에 스탑 비트가 이렇게 나오면서 다시 아이들을 쭉 유지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트랜시버 바깥쪽, 실제 케이블 상에서 떠다니는 신호의 크기와 모양이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 항상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신호가 이렇게 쭉 나가죠. 그래서 여기 보면 D0부터 쭉 해서 D7까지 여기 쭉 여기까지 이제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D0는 여기서부터 가고요. 이 D7은 이쪽으로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져서 실제 여기는 어떻게 됐냐면 0, 1, 0, 1, 1, 0, 1, 0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냥 이 순서대로만 읽으면 0, 1, 0, 1, 1, 0, 1, 0. 그럼 0, 1, 0, 1은 5죠. 헥사로. 1, 0, 1, 0은 뭐죠? A죠. 그래서 OAH가 되겠죠. 헥사 값으로. 근데 실제로 이쪽으로 보면 이게 뒤집어지기 때문에 이건 우연히 조금 일치가 조금 됐어요. 일치가 좀 되긴 했지만 거꾸로 읽어야 돼요. 근데 거꾸로 읽어도 이건 똑같네요. 0, 1, 0, 1, 1, 0, 1, 0. 그래서 0, 1, 0, 1, 1, 0, 1, 0. 그래서 여기도 OAH가 되는 값이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이렇게 뒤집어져서 우리가 값을 읽을 때 요거를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기억해 두시고, 요 부분 뭐 혹시나 뭐 이제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이터 올라왔을 때 요것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실로스코프로 찍어봤을 때 값이랑 뭐 프로그래밍 상에서 올라온 값이랑 이거 왜 다르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기억해 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신호 레벨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출력할 때는 여기 그라운드를 기점으로 해서 5V, 15V, 마이너스 5V, 마이너스 15V. 그래서 요 사이는 출력하면 안 되는 구간이죠. 1도 아니고 0도 아닌 구간. 그래서 여기는 0이 되는 구간이고 여기는 1이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출력 레벨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수신하면 이 신호들이 점점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어디까지 허용이 되냐면 3V, 마이너스 3V에서 여기는 더 훨씬 높아요. 25V, 마이너스 25V. 그래서 여기가 훨씬 더 넓다라는 거. 그리고 요 사이 값이 들어오면 1인지 0인지 알아볼 수 없다. 즉 데이터가 깨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RS232 트랜시버가 있는데 여기에 뭐 한 30V 전압이 들어왔다. 그럼 얘는 고장이 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서서히 뭔가 망가지거나 성능이 저하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좀 상태가 안 좋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수신기 입력 가능 레벨이 플러스 마이너스 25V다라는 거를 좀 기억해 두셨다가 요거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나중에 가면 이제 나올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뭐 접지가 잘못되거나 루프 커런트 같은 게 생겨가지고 장치가 뭔가 전기 충격을 받는다 하는 게 뭐 어떤 뜻이냐면 뭔가 그라운드 레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뭐 5V로 보냈지만 실제 받을 땐 뭐 30V가 될 수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볼트가 들어오면
장비가 파괴되기 때문에 서서히 고장나거나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필드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 입력 가능 레벨은 좀 기억해 두시고 그런 나중에 문제가 또 그런 문제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32 신호 레벨에 대해서 좀 배워봤는데요. 이거 신호가 뭐 UART 레벨과 트랜시버 바깥단 쪽의 레벨이 다르다는 거와 그 다음에 위상이 반대로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허용 크기, 출력할 때의 크기라든가 입력 허용 크기라든가 최소 크기 뭐 이런 것들까지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